우리 지역 청년 문제와 또 새롭게 시작된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간만에 젊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시는 분은 1995년생으로 32의 나이에 수성구 의회 재선 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수성구 의회 김경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젊으시군요. 여전히 재선 의원이신데도 젊으십니다. 네, 먼저 재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또 본의 아니게 또 상임위원장을 맡게 돼가지고 좀 더 바빠신 것 같네요. 네, 또 초선이랑은 확실히 좀 마음가짐이 다르시죠? 네, 아무래도 조금 의회 의정활동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초선 의원도 좀 많이 계시잖아요, 수성구에. 네, 많죠. 이끌어주시는 선배님을 하셔야겠네요. 네, 뭐 선배이긴 하지만은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복지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복위원장도 굉장히 쉬운 자리가 아닌데 네. 젊은 나이에 하시는 것도 뭐 당내 반발이나 야당의 반발은 없으셨어요? 네, 뭐 사실 좀 앞에 여러 해프닝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사실 제가 지난 9대 의회에서 4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게 좀 큰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셔서. 네네. 네, 우리 김정화 기자하고는 자주 보시죠? 네, 그래도 의회에서 자주 보시면. 네, 오늘 또 활발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김정화 기자도 아직 나이로는 거의 가장 젊은 축이죠. 전체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그렇죠. 아무래도 대구 경북권에서는 사실 여기도 방송 몇 번 출연하신 것 같은데 최연소 의원은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최연소 재선은 아마 제가 일지 않을까 맞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한 번에서 끊기니까. 최연소 재선. 재선. 네. 뭘 해도 계속 이제 타이틀이 생산이 3선, 4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전때 처음 초선하실 때 최연소의 나이셨고 네, 이번에는 너무 파격적으로 사실 깨져서 또 이름이 같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주경민 네, 의원님. 남구의 주경민 의원. 네. 뭐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따로 아시는 관계는 아니세요? 예. 전에 한번 이제 청년 활동하면서 몇 번 인사 나눈 적이 있었는데 뭐 여기서 사담이지만 역시 경민 이름이 들어간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당은 다르지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도 궁금하신 거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네. 일단 뭐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네. 그 대구시 선관위 앞에서 이제 민주주의 장례식도 열고 재선구도 요구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수습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뭐 정치권에 있지만은 사실 정치에서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는 이 국민들께서 약간 싸워주는 꼴이 되고 오히려 정치에선 이거를 소재 삼아서 약간 분쟁을 오히려 더 일으키는 분위기로 만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수습 국면보다는 뭔가 약간 쟁점의 요소로서 계속 정치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도 오늘 광주로 가서 이렇게 한다고도 하고 이제 지도부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구권의 이제 청년 정치인들은 그때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가지고 행동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조금 장기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당론에 따라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약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개인 플레이나 또 퍼포먼스 중심이 되지 말자. 네네. 초기에는 사실 저도 했지만은 이게 좀 묻히고 있는 분위기라고 일부 청년 의원들은 판단을 했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뭐 주민분들이든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당선인들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야지 이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군요. 그럼 선관위 개혁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휘발유를 부었다는 것보다는 거의 가스통을 터트린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뭐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선관위가 굉장히 역할을 잘해서 이런 것들이 없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실 관리가 논란이 됐었고 그 부실 관리가 결국은 또 부정선거랑 붙으면서 이게 부실이냐 부정이냐
오히려 국민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는 거의 뭐 해체 수순에 가까운 개혁을 통해서 네. 정말 이게 헌법상 외에 있는 기관으로 존재할 만큼 정말 정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싹 갈아엎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이제 당내 문제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 국민의힘도 당내 결합 한 목소리를 내는 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년으로서. 청년 당원이죠. 당원으로서는 이것도 사실 좀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계속 사실 집안 싸움이 심각해지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집안 싸움이 너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연결됐고 특히 대구시장 같은 선거는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중앙 정치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지역까지 내려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는 이럴 때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심플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일단은 당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했던 지도부가 있잖아요. 네.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계속 여러 메시지를 내다 보면은 결국은 정당 정치에 대한 기본 논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부의 일단 의사와 또 메시지에 좀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도부가 바른 길로 갔을 때 좀 의견이 모아지는데 이 징계 정치에 대한 사실 이게 공포 정치다. 반발이 상당하면서 네. 좀 봉합이 어려운 게 있어요. 네네. 이 징계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한쪽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져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동안에 왔던 이 뭐 기간 동안의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당 지도부에서도 아마 진짜 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물론 공포 정치로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여러 의사들이 조금 나눠져서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까지 연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당 체제를 조금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포 정치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의 형태도 조금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비춰지진 않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 구의원이시니까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체장은 민주당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 네네. 그런데 이제 기초의회 가보면 민주당 의석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 뭐 전체 의석 수로 그 단체장 수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에 장동혁 대표가 과연 승리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좀 다르게 봐요. 사실은 지금 선거가 이전에 얘기했던 제 뭐 시장님도 계셨지만은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전에는 이제 탄핵 전국 이후에 나갔던 그 결과와 그리고 지금과의 좀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제로 좀 많은 곳에서 나름의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터졌던 거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 관리로 인한 논란들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게 정당 정치의 사실 기본 원리는 결국은 국민들의 초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잘했네 못했네 해서 당 지도부가 만약에 사퇴하고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은 그 부실 관리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정말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흐트러진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인 수습을 통해서 다시 굳건한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싸워줄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지금 만약에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전당대회 열리게 되면은 이러면 모든 이슈가 묻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해결해야 할 시급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류현정의 마이코는 지금 수성구 의회의 김경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제 복당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당분간은 복당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그거와 달리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개인적이지만은 사실 좀 안철수 의원님의 조금 발언을 좀 빌리고 싶으면 사실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석 안석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님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여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물론 당에 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의원님 표현을 빌리자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는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분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의 분열을 그렇죠. 불러올 만큼의 그렇죠. 이슈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복당을 시킨들 또는 이걸 내친들 이거는 아무런 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좀 먼저 만들고 그 유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된다면은 조금 스무스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조금 변해야 한다. 뭐 한동훈 의원이 네. 먼저 답을 줘야 된다, 된다. 노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거랑도 관련이 있고 뭐 청년이시니까 이 부분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수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대구시장 선거 직전에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 고령층이 굳건했고 보수층에서 네, 청년들은 생각보다 변화를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개표 결과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뭐 그래서 조금 이것도 프레임화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청년이라고 해서 꼭 보수 쪽에 있고 뭐 진보 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청년 세대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의 청년 세대는 굉장히 뉴미디어 매체에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정말 많이 습득을 해요. 그리고 정보를 습득한 거를 자기만의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와 달리 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정당이 다가가냐에 따라서 이 청년층이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결과를 봤을 때도 만약에 그런 결과 나왔다면은 저희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좀 젊은 층 공략을 잘했다. 잘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이군요. 주변에 친구들 많으세요? 여기 대구 경북에? 네, 여기 또 살았으니까 또 많죠. 많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변 친구들. 그렇죠. 취업을 하면은 사실 좀 많이 떠나시죠. 그렇죠. 대구 네네. 경북에 남아서 계속 이제 일자리 정하고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저도 많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맞습니다. 보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대구를 많이 떠날까요? 아무래도 사실 일자리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앞서서 친구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데 사실 남아있는 친구들 보면은 진짜 농사 짓는 친구들 아니면 공무원, 은행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남아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진짜 서울, 경기 하다못해 그렇죠. 부산으로 떠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지역의 일자리가 이 정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걸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우리 지역에 확실히 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은행 유치 오늘 저희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네. 김병 기자가 이슈원에서 알려주셨고 저기 대구백화점 네네, 본점 자리 동성로에 있는 여기에 이제 중구청 신청사가 들어올 거다. 저희는 사실 원래 노보텔의 기업은행 거기를 뭐 기업은행 관련 다른 네. 기관들의 부지로 쓴다 뭐 이런 보도가 많았거든요. 네네. 기업은행 유치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뭐 이 부분부터는 사실 조금 하나의 대구 청년으로서 희망을 걸고 있는 거는 이번에 또 당선된 추경호 시장님도 계시니까 좀 지역에서 사실 많이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역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청년으로서는 좀 유치를 많이 원하죠. 가능성보다는. 정말로. 기업은행 정도 오면 우리 지역에 좀 청년들 도움이 일자리나 된다. 경제 도움이 된다. 확실히 그렇게 보시죠. 네, 뭐 아무래도 기업은행 자체가 고용 창출도 유발할 거고 또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 업무상 기업들도 뭐 네, 지역을 관련 이전해서 기업들.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큽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TK 의원들은 야당이고 추경호 시장도 뭐 녹록지는 않습니다. 어려움 없을까요? 우리 추경호 시장님 하시기에. 이제부터는 뭐 그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득표 결과만 봐도 승분했지만은 결국은 대구 지역에서 안고 있는 과제는 이 대구 시민들에게 기존에 여기서 텃밭을 닦았던 정당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숙제를 하나 안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시장님이 넉넉치는 않겠지만은 그 넉넉치 않은 숙제를 원래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부담을 주시는 우리 시장님 해낼 걸로 믿습니다가 더 오히려 부담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직 인기 초기이기 때문에 네. 혹시 주변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창업한 분들도 많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보통 창업한 거 보면은 F&B 사업 쪽이나 아니면 좀 서비스업 쪽으로 사실 많이 하시고 네. 기술 쪽 창업은 사실 좀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대구가 약간 특성이 좀 그렇죠. 소비 도시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소비 도시의 역할이 크고 사실 기술 기반 산업이 육성되기에는 조금은 이 변화 시기를 좀 지나다 보니까 네. 많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AI나 로봇 쪽으로 자꾸
뭐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3대 메가 프로젝트 아. 정부 결과 보면서 많이 청년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실망을 하셨겠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좀 이제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놓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뭐 창업하신 분들 중에 사실 로봇 사업 하시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만들면 팔 데가 없대요. 네. 로봇이 예를 들면은 F&B 사업 쪽에 강하다 보니까 조리 로봇을 하나 만들어도 몇 천만 원인데 그 몇 천만 원을 공급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식당에서 그거 사가지고 뭐 이렇게 수는 남는 없으니까. 장사가 안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더 위에 사업이 발전이 돼서 이게 연계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뭐 로봇 도시라고 표방은 하고 있지만은 그 실질적인 뭔가가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 정부 차원에서 결국은 그쵸. 뭐 실증이나 공급하는 아, 곳에 맞습니다. 이런 거 연결시켜주고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메가 프로젝트에서 빠져서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뭐 구미나 이쪽으로 약간의 희망이 있고 또 추후 총선이 있으니까 뭐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우리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께서 해주셨는데 지역구에는 특별히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수성못의 일대에 그렇죠. 조금 이슈가 좀 몇 개 있었어요. 네, 네네. 네. 월드 클래스 공연장이랑 그리고 수성 브릿지 네, 건설이 좀 큰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과 해서 이제 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관문들을 많이 넘어서. 이미 사실 많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네. 예산을 확보했다고 확보를 좀 더 많이 네, 했고 기존 예산보다 추가로 추가로 또 증액했다는 했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최근에 네네. 들었습니다. 확보되는 예산들이 많아서 이제부터는 공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지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주변의 인프라들을 연결시키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충분히 챙겼다면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복위원장이시니까 또 이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쪽에 또 관련 사업 꼭지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도시재생까지도 이제 아,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 돈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수성구가 이제 김대곤 구청장님이 이제 3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관련된 인프라를 많이 까셨고 이걸 다 연결하겠다가 이제 3선을 마무리하는 그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입장에서 이제 이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좀 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견제를 하시면서 또 협력해야 지역구 발전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김대원 청장이 문화에 유난히 아주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으셔가지고 네네.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 삼선 구청장님은 조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또 견제하고 채찍질 하시는 부분도 있겠네요. 맞죠. 근데 이제 저는 좀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삼선 구청장님들의 특징을 뭐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보면 반대로 이제 안에서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력에 대한 방향을 의회와 소통하는 것과 그리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맞는지를 보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가끔씩은 좀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마지막에 다 돼가니까 추진력이 좀막 속도가 불붙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